안녕하세요. 요가 명상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명상 잘 즐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라도 호흡을 다양하게 하면서 그 다양한 호흡으로 몸도 조절하고 감정도 조절하고요. 또 더 깊은 명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복식 호흡을 한두 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을 가슴 위에, 왼손을 복부에 얹은 상태에서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나가는 복식 호흡이 좀 편안해졌을 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호흡법입니다. 이 호흡법은요, 세계 요가인의 날, 전 세계에서 요가를 할 때 프로토콜이 전해지는데요. 전 세계에서 명상을 하고 요가를 할 때 그 전에 쓰는 호흡법들을 쭉 정리한 거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양쪽 코를 움직일 수 있는 교호호흡, 교차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교호호흡이라고 하는데요. 그 방법부터 해볼까 합니다. 교호흡은 양쪽으로 숨을 교차해서 쉼으로 인해서 양의 조화, 우주, 자연, 사람 내면 안쪽까지 조화를 이룬다고 해서요. 20분 이상 혹은 50분 정도를 반복할 수 있다면 웬만한 질병들은 잘 건강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경전에 전해질 정도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양쪽으로 숨을 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양쪽으로 숨을 쉬는 건 몇 번 없대요. 태어날 때 앙 하고 울 때 양쪽으로 이렇게 숨을 쉬고요. 그리고 완전히 깨달은 분들이 또 양쪽 코로 숨을 쉬고요. 그리고 천재적으로 집중해서 뇌 기능이 아주 탁월한 분들이 또 양쪽으로 숨을 쉰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칼을 가져와서 위협해서 하고 죽을 만큼의 어떤 위협감을 느끼거나 공포감을 느꼈을 때 양쪽으로 숨을 이렇게 쉬게 된다고 하고요. 보통 오른쪽으로 1분 30초, 또 왼쪽으로 1분 30초간 숨을 일반적으로 쉬게 되고요. 오른쪽 코가 원활할 때는 약간 감정이 들떠 있거나 공격적인 성향이 표면에 나타났을 때라고 하고요. 왼쪽 코가 계속 지속적으로 숨을 쉴 때는 조금 고요하고 명상 같은 상태가 된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코와 왼쪽 코를 봤을 때 오른쪽 콧구멍이 원활할 때 고체 음식을 먹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왼쪽 코가 원활할 때 액체 음식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 코의 움직임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호흡법들, 오늘 다양한 호흡법들을 하실 텐데요. 이 호흡법이 중요한 이유는 겨울, 여름 뭐 이렇게 날씨를 우리가 나누어서 보기도 하잖아요. 춥다, 덥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도 하는데요. 그때 그 시간이 길어지면 더운데 오래 노출되거나 추운데 노출되면 콧대의 모양과 콧구멍의 모양이 바뀐다 그래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보면 콧구멍이 크고 콧대가 짧고 콧대가 낮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기가 순환이 되면서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고요. 아주 추운 러시아라든지 북극이나 남극 이런 데 보면 콧대가 길고 높고 그리고 이 콧구멍이 작은 건 체온을 코가 이미 조절하면서 체내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다양하게 쉰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의 대화를 아주 지혜롭게 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비의 호흡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교호호흡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양쪽에 부비동 있는데 안쪽이 정화되면서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인해서 뇌 기능이 좀 저하될 때도 교호흡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게 구부려 보세요. 이렇게 구부리면 손목 있는 데가 당기거든요. 그럼 선생님 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당겼을 때 여기가 손목 있는 데가 당겨진다는 건 숨골이 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초라 그래서 상초, 중초, 하초 이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게 하는
문을 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른손의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손바닥에 닿게 합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손가락은 뭔가 이렇게 지시하거나 지적하거나 싸울 때 쓰잖아요. 이거는 에고의 손가락,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찰나생멸하기 때문에 무상하고 무하다 말씀하신 거에 반대의 손가락이 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요거를 반드시 접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에는 이렇게 지적할 때 세 개의 손가락은 나를 찌른다 라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절대 이 손가락을 쓰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요 두 개 접은 손가락에서 엄지손으로 오른쪽 코를 막고 왼쪽으로 숨을 내쉽니다. 우리 보통 코가 잘 안 나가면 이렇게 흥 하잖아요. 그 자세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숨을 마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으로 왼쪽 코를 막고 오른쪽으로 고요하게 내쉬어보세요. 다시 마십니다. 오른쪽으로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엄지로 손을 막고 왼쪽으로 고요하게 숨을 내쉽니다. 다시 마셔보실까요? 왼쪽으로 고요하게 마시고 오른쪽으로 내쉽니다. 계속 하시면서 들어볼까요? 신비호흡법이라는 책에서는 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1시간 이상 한쪽으로만 숨을 쉬면 질병을 의심해봐라 라고 했고요. 하루 종일 한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쉰다면 옆에 관을 짜놔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요. 한쪽으로 1분 30초에서 다시 반대쪽으로 1분 30초 숨을 쉬는 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반면 한쪽으로만 숨을 쉬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건강이 악화되고 약화된 상태다 느끼셔도 맞겠습니다. 다시 마십니다. 반대로 내쉽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막히는 쪽이 오른쪽이면 오른손에 주먹을 쥐시고요. 막히는 쪽이 왼쪽이면 왼손을 쥐는데요. 우울감이 있을 때는 엄지손가락을 새끼손가락 끝까지 당겨보세요. 그래서 주먹을 가볍게 쥐면 우울감을 없애는 쬐 무드라가 되고요. 내가 정말 이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화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럴 때는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수인법 그리고 무드라법이 돼서 분노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먹을 쥐실 때도 우울한지 내가 분노를 갖고 있는지를 보시고 주먹을 쥐어서 겨드랑이 안쪽, 이 안쪽으로 숨골이 열리게 되거든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엄지의 요 마디로요. 이 안쪽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와, 아프다 이런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숨이 좀 얕을 때도 그렇고요. 긴장이 오래돼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부드럽게 풀고요. 여기가 계란만큼 많이 나와 있다면 그럼 복식 호흡을 많이 해서 노폐물을 좀 빼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정확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고 내리고요. 중력을 이용해서 코가 천장 쪽을 향하게 합니다. 턱을 당기시고요.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고요하게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이때 턱이 들리지 않게 당긴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그래서 왼쪽 코가 편안하게 뚫릴 때까지 계속 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왼쪽을 교차해서 고요하게 마셨다가 고요하게 내쉬고 다시 고요하게 마셨다가 고요하게 내쉬어보세요. 자, 이 숨의 흐름이 아직도 나는 한쪽이 막힌 것 같다 그러면 한쪽으로 제가 싱잉볼을 좀 옆에다 놓고요. 이렇게 몸을 기울여서 편안하게 막힌 쪽을 위로 해서 숨을 마시고 내쉬었다가 그 숨이 원활하게 뚫리면 자리에서 편안하게 일어나서 앉습니다. 어떠신가요? 시원한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양쪽 코가 원활하게 되면 그때는 풀무호흡을 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불의 호흡이라고 할 만큼 이 풀무호흡은 지방을 태워내기도 하고요.
고요하게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 호흡은 앞에 하신 복식 호흡과 교호흡이 안 되면 좀 어려우세요. 그래서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제가 옆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많이 저는 높여서 앉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배를 앞으로 내밀고 턱을 당긴 상태. 이 상태에서는 풀무 호흡이 좀 편안하게 되실 수가 있어요. 이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손을 이용해서요. 배꼽 아래 손을 가져가서 턱은 당기고 눈은 가만히 감으시고요. 마실 때 배가 나오게 했다가 내쉴 때 들어가게 합니다. 혈압이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아서 식적이 쌓였다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무릎이나 발목이나 허리가 아파서 뛸 수 없어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다. 이럴 때도 이 풀무호흡이 도움이 되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때는 화가 나서 숨이 막 이렇게 차오를 때 있죠. 그때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뭔가 정화가 안 되고 불편한데 이걸 어떻게 정화해야 되지? 이럴 때 이 풀무호흡이 약간 어지럽다 할 정도로 뇌에 산소를 공급하면서 그 감정들을 싹 쓸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렵거나 내장 지방이 우려되신다거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조금 불편한 상태인데 뭔가 운동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장 지방부터 체지방을 좀 전체적으로 내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번을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저 막 어지러운데요. 아마 저랑 20번을 같이 하신 분들도 와 어지럽다 이러실 거예요. 약간 어지럽고 띵한데 이런 느낌이 있으면 잠깐 휴식을 취하면서 호흡이 안정되게 합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겨서 호흡이 안정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도 있으실 거고요. 가슴이 펴지면서 움켜쥐고 있던 감정들이 그냥 스르르 풀리네 하는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편안하게 들고 나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요가 고전인 게랑다상히타에서는 20번에서 30번 정도를 권하고요.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불의 호흡이라고 해서 100번 이상 해서 비만 상태, 노폐물을 내보내고 지방을 태우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다라고 전해집니다. 필요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을 가만히 뜨면 여행을 갔다 온 것 같은데 할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도 화가 조절이 안 된다. 뭔가 답답하고 그리고 내가 좀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말을 자꾸 더듬는다거나 치매도 좀 우려가 되고 아무리 얼굴이 탱탱하게 유지해도 왜 목 근육은 늘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아마 요가를 하는 이유도 이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혀를 이렇게 길게 빼서 보면 그 밑에는 17개의 근육이 연결된다고 하고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그 혀가 이렇게 뇌 쪽으로 연결되는 신경 다발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혀가 길면 뇌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인다 하는 이론이 있을 정도니까요. 혀는 아주 길게 빼시는데요. 혀가 길게 빠지지 않을 때는 내가 좀 내성적인가? 내가 좀 많이 긴장하는 부분은 뭔가 하는 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눈은 천장을 향해서 이렇게 보면서 뇌신경이 쉴 수 있게 하시고요.
이게 하타요가 프라디피카에 보면은 이 안쪽에 혀뿌리 안쪽을 아주 얇은 면도날로 살짝 그물 가게에서 그 막을 열어서 혀를 더 길게 뺄 수 있게 12살 전에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 정도로 이거를 케차라 무드라, 무드라는 신비의 비법이라고 하고 도장,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불교에서는 보통 수인법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손의 모양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요가에서는 몸 전체를 무드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길게 빼면서 무드라의 행법으로 뇌를 건강하게 하고 소화기 계통과 호흡기 계통을 원활하게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게 하면서 그리고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을 없애게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고요. 나이 들면서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안쪽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거나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지? 어르신들이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회진법, 이 방법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졸음이 온다거나 명상 중간에 일어날 수는 없는데 뭔가 순환이 필요하다 하실 때도 이 회진법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침을 3번에 나누어서 삼켜보시면 떨거나 텁텁하거나 또는 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떨거나 텁텁할 때는 건강을 유의하시고요. 음식 조절을 좀 잘 하시고 어금니로 36번 씹어서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달고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의 건강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금니를 두드리는 고치법도 함께 해보세요. 서른여섯 번을 두드리면서 30번 지나서는 제가 손을 위에 얹었잖아요. 이렇게 얹다 보면 두정엽부터 뇌 전체가 다 울리는 효과가 있어서 뇌신경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는 뼈의 끝이라고 해서 뼈를 또 강화시키면서 골다공증을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전해지니까요. 사자호흡 이후에는 회진법과 고치법으로 무병장수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안쪽으로 완전히 거두어들여서 감각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들어오는 모든 자극들을 내가 충격을 받지 않고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꿀벌 호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귓볼을 당겨서 귓구멍을 막고요. 2번째 손가락으로 눈을 가리고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영양혈 있는데 그래서 폐 호흡과 연결된 부분을 가볍게 눌러주고요. 4번째 손가락은 입술 위쪽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그 아래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이런 무드라로 모든 감각을 거두어 드리는 방법인데요. 가운데 손가락을 떼서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깊게 마십니다. 자, 그리고 내쉽니다. 다시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마시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살짝 막아서 숨이 배꼽 아래까지 떨어지면 숨을 내쉽니다. HUM 훔 만트라와 함께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시고 가볍게 콧망울을 막습니다. 그리고 숨이 배꼽 아래까지 떨어지면 다시 마십니다. 닫으시고
그리고 양손을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노안이 오거나 눈이 약한 분들은 손바닥에 열을 내서 눈을 가만히 가려보세요. 따뜻한 기운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5초에서 10초 정도 가만히 눈을 가리고요. 가린 상태에서 눈을 꽉 감아보세요. 4초간 힘차게 눈을 감아서 눈 주변의 근육들, 신경들이 긴장되게 만들고 눈을 떠서 그 긴장감을 풉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눈을 꽉 감았다가 편안하게 풉니다. 다시 눈을 꽉 감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펴니다. 눈을 뜨고 손을 가볍게 내리고 고요해지면 눈도 뜹니다. 와, 평화롭다 하는 느낌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꿀벌 호흡은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셔도 좋고요. 7번에서 10번 넘게 반복하셔도 좋은데요. 뭔가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다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가족들끼리 막 모여 있거나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내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 뭔가 좀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럴 때 공간을 떠나지 않아도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누워서 하셔도 좋고요. 주무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하실 수 있고요. 또 걸어 다니면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쉬탈리 호흡, 냉각 호흡이라는 게 또 있는데요. 혀를 동그랗게 마는 거예요. 동그랗게 말아서 숨을 마십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을 마셨다가 혀를 대롱처럼 말아서 그 사이로 숨을 내쉬어보세요. 다시 마십니다. 코로 마십니다. 숨이 배꼽 아래까지 가면 혀를 대롱처럼 말아서 입술 끝으로 살짝 내밀고요. 다시 한번 합니다.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이 냉각 호흡은 집중력을 강화시키고요. 잘 때 좀 서늘하게 자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만큼의 부교감 신경을 편안하게 하고 편도체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편도체를 좀 고요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 몸 자체를 약간 두려움도 없게 하면서 숙면을 취할 때처럼 부교감 신경이 좀 활성화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호흡으로 몸도 조절하고 마음도 조절해서 명상을 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이 좀 균형이 맞지 않을 때는 교호흡을, 내가 자신감이 없을 때는 사자호흡을, 운동을 할 수 없는데 뭔가 운동 효과를 원할 때는 풀무호흡을 하시고요. 뭔가 고요함이 필요해, 뭔가 차분한 집중이 필요해 할 때는 냉각호흡과 꿀벌 호흡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명상하면은 그냥 이렇게 했다가 바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손을 36번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이 끝났다거나 뭔가 만트라가 끝났다 그러면 손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서 손끝으로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머리를 아래로 내리면서 두개골 아래쪽도 부드럽게 마사지를 합니다. 그리고 눈도, 코도, 귀도, 목 뒤도 마사지를 합니다. 목 뒤에 열이 날 때는 명상 시간이 더 필요한 건 아닌가? 좀 더 명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 뒤에는 살이 찐다거나 열이 나면 안 되거든요. 마음의 무게도 툭툭, 또 삶의 무게도 툭툭 쓸어내시고요. 가슴도 부드럽게, 늑골도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요. 그리고 복부에는 움켜쥐고 있는 감정은 없는지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 등 뒤도 허리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마사지 하시고요. 무릎도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면서 다리를 마사지 할 때는
마음의 일기를 써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 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고 내가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마음의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발가락, 발바닥 사이사이를 자극해서 툭툭 치면서 감사한 마음과 겸허한 마음을 함께 새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상 전에 생각을 정리하세요 라고 팁을 몇 번 나눠드렸는데요. 다양한 명상법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게 자해 명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해 명상은 책마다 또는 전해주시는 분마다 그 방법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정화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마음 바구니에, 내 마음 근육에 화와 미움과 원망, 나를 괴롭게 하는 마치 자학하듯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때리는 건 가능하지만 머릿속에 손을 넣어서 막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나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자해 명상으로 내가 나를 자학하는 듯한 그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 다 버리고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심은 깨달음으로 향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사랑으로만 가득 숨 쉴 거야. 내가 있는 데는 언제나 평화로워야 돼. 이거를 새기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 마음이 가득 차고 넘쳐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게 자해 명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두 단계가 좀 책이나 자료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디서는 그 마음을 가족에게 대하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가족은 어려운 인연이고 빚을 갚아야 되는 인연이니까 약간 뭐 연예인이라든지 약간 거리감이 있어서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 가끔 만나서 미움을 갖기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자애의 마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맞다고 봐요. 약간 가족보다는 거리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방법을 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족인 거죠. 아, 그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으면 가족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렇게 길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족은요, 미워하면 안 돼라는 의무감과 책임감과 그걸 또 안 하면 죄의식까지 느끼게 되잖아요. 정말 가족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난 가족 간의 관계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잘못 사나 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가적으로는 가족을 만난다는 건 빚을 갚는 거라고 하거든요. 저는 결혼은 어려운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가깝게 만나고 그 주변에 정말 많은 인연들을 다 갑자기 몰랐던 수십 명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가족이므로 책임져야 됨. 그리고 사랑해야 됨. 그래서 마음이 넓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 아이까지 낳아서 키우고 한 어머니들의 마음은 더없이 큰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면 주변의 미생물들까지 나를 돕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왜 못할까를 보면 딱 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속이 후련하게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속이 후련하게 그냥 시기 질투하고 이 말이 떨어지면 그게 성장해서 나한테 올 걸 알면서도 이 말을 안 하면 답답해서 떨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건 사랑보다는 그냥 그 떨군 씨앗의 결과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심으로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정말 깨닫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해 명상법을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때 호흡법은 태반 안에 있었던 태반 안에서의 그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는 태반 호흡의 호흡을 그대로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자해 명상은 많이 하는데 자국 명상 이러면은 조금 뭐지? 이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불교적으로 보면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궁을 타고 들어간다고 해요. Unmistaken Child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아주 작은 아이가 전생에 어떻게 살았고 와서 이거를 그 성물들을 잘 고르는지를 보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궁 안쪽이라는 건 신비의 세계가 아닐까, 우주의 세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궁 명상은 첫 번째,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선택한 것이니까 평생 삶 속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가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궁 명상을 하시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나 왜 이렇게 배가 나왔지? 나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쁠까? 왜 나는 이런 상황으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지워야 되는 거죠. 내가 완전히 원해서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리듬 체조하고 발레 할 때 엄마한테 늘 그랬거든요. 엄마, 나는 허벅지가 너무 뚱뚱해. 엉덩이를 왜 이렇게 뚱뚱하게 나눴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만족하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선택한 거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가 삶의 주체자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히 이끌어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자궁 명상이고요. 제가 이제 아이들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어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말 안 듣는다 이러면 다른 걸 안 하고요. 엄마 뱃속에다가 이렇게 그 쿠션 이렇게 넣은 것처럼 똑같이 아이들한테 쿠션을 넣어줘요. 그래서 10개월 됐을 때 크기 모양을 만들어줘요. 요즘에 남편들이 그런 챌린지 많이 하시던데요. 그러면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앉지도 못하고 막 움직이질 못하는 그 괴로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10달 동안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고 제일 좋다 하는 거를 너한테 전해준 거야. 근데 너는 이렇게 불편한 상태로 10달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거를 그 뱃속에 있는 생명한테 나눠줄 수 있겠니? 이러면 애들이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도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no, 아니야 하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두엽이 30살 넘어까지 발전이 되는데 그 꼬마들한테 이미 성장된 어른의 뇌처럼 움직이게 하라는 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나를 잘 조율하지 못할 때도 자궁 명상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게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걸 아낌없이 나눠준 게 엄마, 부모님들이시죠.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큰 선물을 받았는데 안 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한번 시도해 보자 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자궁 명상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래도 사실 이게 좀 현실감이 없잖아요. 근데 자궁 명상을 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몸이 만들어졌고 그냥 모든 걸 다 받았으니 나에게는 넘치게 많은 거네. 그럼 이걸 나눠줘도 나는 넘치게 충만한 거네. 그래서 많은 깨달은 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지금이 완성된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어떤 점에서부터 이 정도의 생명을 얻었고 생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이성과 지성이라는 뇌까지 얻었는데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만하고 이미 감사한 거구나라는 걸 새길 수 있는 게 자궁 명상이라고 보거든요. 자궁 명상을 통해서 삶 속에서의 불편함, 그리고 나누기 전에 막 계산하는 마음. 내가 이 사람 이만큼 줬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줄까? 특히 제일 슬픈 건요. 조의금하고 부의금을 내면서 등 돌려서 막 계산하면서 저 사람 나한테 얼마 줬으니 나도 얼마 줘야지. 생명이 떠나가는 그 순간, 뭔가 새로운 삶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계산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진짜 슬픈 마음이 찾아올 때도 이 작은 그 자궁 명상은 나에게 큰 지혜를 전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삶 속에서 자주자주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궁 명상을 함께 한번 동작과 함께 해보실까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상체를 숙여도 좋고요.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엄지 발길이 우리 절할 때 겹치는 모양이 아니라요. 그냥 엄지 발길이 이렇게 만나게 해서 골반의 균형을 맞추시고요. 그대로 귓볼로 귀를 가리고 눈을 가리고 코와 입을 가리고 이마가 바닥에 닿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코 근육도 중요하고 숨 쉬는 것도 불편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 하시면 양팔을 그냥 만세하듯이 쭉 펴도 좋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발을 잡으셔도 좋아요. 그래서 이 자세에서 편안하게 손끝을 이완하고 이마를 이완하고 목 뒤를 이완하고 척추를 이완하고 고관절을 이완하고 허벅지 근육과 무릎, 종아리와 정강이뼈, 발목과 발등, 발가락을 편안하게 이완해 보셨는데 이완이 안 돼서 통증이 느껴지거나 긴장감이 느껴지신다면 삶 속에서 내가 잡고 있는 마음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마음들이 없나를 점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쉴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고 숨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분에서 3분을 넘지 않게 하시고 똑바로 일어나셔서 다리를 쭉 펴고 무릎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셔도 좋아요.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남편이 아내가 사과 봉지 주머니에 넣은 사과를 그냥 남편이 빼요. 그래서 그 사과를 다시 아내에게 주거든요. 그럼 그 아내들은 100명이면 100명 그 사과를 다시 안 좋아하고 내놔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주는 건 싫어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의 확증 편향이 아주 고정적으로 누구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를 화나게 하고 긴장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금 하신 자국 명상은 그런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긴장되는 근육, 관절, 척추를 이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실 때 명상이 잘 안 되면 몸도 내 거고 마음도 내 건데 요즘에 아주 재밌는 노래가 나왔던데요. 뽀글뽀글 볶은 머리도 내 거고 땡땡한 이 엉덩이도 내 거고 나온 뱃살도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트로트가 나왔던데요.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몸도 내 거고 마음도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몸이고 내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들, 그럼 마지막에 가면 하버드에서 나온 정신 분석이나 심리학 책의 마지막에 가면 부처님 불법을 갖다가 씁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마지막에 요가와 명상을 전하는데요. 바로 이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다양한 호흡법, 마음 다스림법, 몸을 움직이는 법, 이게 총괄돼서 5,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 방법들을 명상할 때 다양하게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가에서는 까르마의 특성상 태어날 때 이미 우리는 누구나 삶의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숙제는 우리에게 삶의 무게로 다가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서 삶의 여정이 괴롭고 힘들기만 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삶의 끝자락을 생각하면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과 함께 눈을 가만히 감고 스스로의 내면을 친구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면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해보기도 전에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서는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가오는 일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리는 나에게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리 잘해주어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세상에 등 돌리는 나에게, 너무 지쳐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세상을 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눈이 있고 바람결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피부가 있으며 깊은 숨으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생명력이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열정이 있을 만큼 생에 대한 의지도 있고 건강하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거친 생각과 무기력한 생각이라는 친구가 찾아와도 당당히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내 안에 있으니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만 했던 친구들을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내면의 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히 삶의 파도를 넘는 당신에게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말은 평범한 말처럼 느껴질 겁니다. 빛나는 당신이라는 말로 당신의 밝음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아름다움과 밝은 빛,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이 언제나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늘 변화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